자, 그럼 31번 뭐예요? 인감증명, 행간편 쳐놔봐요. 자,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인감증명과 관련돼서는 단서가 붙어야 돼요. 자,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자, 방문 신청이 하나입니다. 자, 만약에 요 단서가 안 붙으면 모두 정답이야. 전자신청이라면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거든. 무슨 신청에 한해서? 방문 신청에 한해서. 근데 뭐 인감증명도 뭐에 사실 가만히 보면 외울 것도 없어. 자기가 자동이 되면. 그러면 그 밑에다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걸 좀 외워두라는 거예요. 봐봐요. 자, 인감증명이죠. 인감증명은 뭐에 누구 거 제공해줘요? 의무자 거. 등기 의무자 거 제공해주는 거야.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그러면 여기에서 좀 축소를 해놔요.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공식을 하나 적어줬잖아요. 소유권 명의인. 그러니까 원리 집주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그러면 두 개 정도는 이제 기본을 잡아야 되겠죠. 자, 등기 의무자가 없어요. 등기 의무자가 없다면 제공 X야.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단독이 공동이? 단독 신청이 되죠. 그러면 이번에 단학은 모의고사 봅시다. 자, 소유권 보전 등기 단독 공동. 단독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자, 진정성이 보장되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보장되면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관공서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수용은 누가 하죠? 국가가 하죠. 그러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걸 이제 기본으로 하되, 그러면 봐봐요. 기본으로 하되, 요걸 가지고 이제 몇 개 유추해 놓으라고. 두 개 정도만. 그러면 소유권 명인 등기 의무자가 아닌 것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 이전 등기. 자, 이전 등기예요. 이전 등기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이해의 권리. 요거는 제공 X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등기는 대표적으로 뭘까요? 자, 부기 등기네. 그럼 부기 등기는 제공 X라는 거야. 자,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 말소 등기. 말소 앞에 소유권 이해의 권리. 요거 붙으면 제공 X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생각해 줄 때 뭐부터 찾아요? 이전하고 말소를 붙는다고. 말소를 찾아왔다. 소유권이 붙으면 제공한다. 소유권 이해 걸리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원리만 알면 그냥 요 문제는 그냥 자동으로 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이제 갖다 붙이는 연습을 하라고. 자, 그러면 일반 설정 동그라미. 설정이잖아. 설정. 자, 설정이니까 제공해줘야 되고. 이전 동그라미.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제공해줘야 되겠네. 말소 동그라미. 말소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제공해줘야 되겠네. 특히 4번은 조심해야 돼요. 4번이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등기 필 정보가 없어 확인 서면을 제출했네. 확인 서면 출전하세요. 원래는 진정성이 확보되나? 자, 그러면 확인 서면 뒤에다 인감 증명을 제공해줘야 돼. 그래서 확인 서면 제출해줘야 돼요. 그럼 5번에 공정정서 출전해봐요. 공정정서는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러면 결론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제발 오늘 가셔서 요거 가지고 연습만 해놓으라고. 그러니까 인감증명은 단독 문제로 출제가 안 돼. 그러니까 지문, 한 개 지문. 그러면 단학은 모의고사, 8월달 모의고사 봐봐요.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 제공할 필요가 없다. 상속 단독 공동. 단독. 제공할 필요가 없다. 상속인 등기는 제공해줘야 되겠죠. 공동신청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요 한 문제만 딱 풀어놓으라고. 인감증명. 자, 그러면 인감증명. 그러면 30번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과 관련돼서 요거 연습해놓고 31번은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우리가 또 딱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절대 이제 오늘 요 동영모의고사 튼 사람은 집에 가서 등기법 문제 따로 풀 필요가 없어. 요거 가지고만 해석해 줄 줄 알면 어떤 문제도 다 풀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자 32번으로 가보죠. 자, 32번과 관련돼서 1번에 포괄유정이라고 줄 쳐놔봐요. 포괄유정. 자, 32번에 포괄수정자 찾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보전등기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따져봅시다. 보전등기 신청인은 누구죠?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죠. A적으로 국가, 포괄 승계인은 A적으로 직접 할 수 있죠. 그럼 포괄 수령자는 직접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뭐가 되니까? 포괄 승계인이 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다,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포괄 수령자 대신에 특정 유정자를 집어넣어요. 특정 유정자는 포괄 승계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직접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 1번 지문 가지고 계속 신청인을 연습하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1번은 불가능하다 그랬더니 맞네. 자, 3번에 2번에 건저당 설정 등기에서 등기 원인으로 설정 계약이 기록되고 잘라요. 기본 계약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는다. 건저당의 필요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맞네요.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는 왜 틀렸는지를 잡아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임차권 등기 명령 줄쳐놔봐요. 임차권 등기 명령 줄쳐놨죠. 거기 위에다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 위에는 꼬리표를 붙여서 이렇게 써놔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 자, 대우라고 써요. 대우. 자, 대우. 대우는 받아. 대가 뭘까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돼요. 그럼 최우선 변제권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우는 받아. 또 밑에다 꼬리표를 붙여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 임차권은 소멸해버려. 임차권 소멸이라고 써요. 임차권 소멸. 이거는 민법에서 출제되는 거고 이거는 등기법에서 출제돼요. 자, 그러면 출발해 볼까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됐대. 그럼 결론적으로 임차권은 소멸했어 안 했어? 했어. 근데 무슨 그에 기초해서 임차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느냐 생각해봐요.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생각하면 요 지문은 두 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우리가 이제 1차 볼 사람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뭐는 받아? 대우는 받아. 대가 뭔데?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받아. 최우선 변제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임차권은 소멸해. 임차권이 소멸하는데 그 기초로 해서 임차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답은 나왔죠. 3번은 틀렸고요. 자, 건조당의 설정 등기에서 존속기간, 기간 동그라미. 기간은 그 밑에다 언제나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언제나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써요. 언제나야. 그러면 기간은 뭐에 기록할 수도 있고 기록하지 아니할 수도 있죠. 그러면 존속기간도 등기할 사항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기간은 언제나 무슨 사항이다?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자, 신청서 방식에 적합하지 않아요. 방식 동그라미 쳐놔요. 자, 등기를 실행한 경우, 등기한 경우 잘라봐요. 등기가 실행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 3호부터 11호, 3호부터 11호 사이에는 등기가 수리가 되면 그때는 이 신청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방식 그러면 5라고 써놔요. 5방이야. 5호예요. 방식에 적합하지 않으면 몇 호로 가까운다? 5로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저희가 5개 지문을 해석할 때, 이 5개 지문을 해석할 줄 알자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5개 지문은 올해 무조건 다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연습을 하란 말이야. 연습을.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옆에다 6번이라고 써요. 자, 그러면 6번부터 11번까지 한번 정리하자는 거예요. 필요적 기록사항. 자, 그러면 지금 필요적 기록사항이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 자, 지상권은 뭘까요? 써요. 범위, 목적, 필요적 기록사항. 나머지는 임의적 기록사항. 자, 구분지상권은 토기한 필요적 기록사항은 토지의 상하의 범위. 자, 지역권은 뭐예요? 범위, 목적, 그 다음에 요역지 표시. 자, 요역지 표시를 성역지 표시로 요번에 딴하고 모의고사에 많이 출제를 했네요. 나머지는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권과 범위, 그렇죠.
자, 임차권은 차인가 범위, 그렇죠. 범위. 자, 저당권은 네 가지. 자, 채권액, 그 다음에 채무자 표시. 만약 공채무자 표시. 그 다음에 자, 공동저당일 때는 공동담보의 표시. 담보의 표시. 자, 소유권일 때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어. 전세권을 저당권을 목적으로 할 때, 요거는 표시해 줘야 돼. 그래서 소유권 2A의 권리 표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올해 요 문제에서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얘가 묻어갈 수밖에 없어. 올해 개정된 부분이 하나가 있거든. 요 범위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자, 그래서 오늘 요 문제도 계기로 해서 필요적 기록사항 꼭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봐봐요. 그러면 전세금은 기록할 수 있다. 어때?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 기록하여야 한다. 이제 말장난을 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딱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 이거 모르면 시험장 들어가면 안 돼요. 올림픽 정신으로 들어가는 거야. 다시 한번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올해 나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필요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정리를 꼭 해두라고. 다시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암기하고 가죠. 지상권은 범위, 목적. 두 번째 지상권은 토지의 상하의 범위. 그럼 지역권은 범위, 목적, 여역지 표시. 전세권 범위, 차임 범위. 자, 채권액, 채무자, 공동담보의 표시, 소유권 이해의 권리의 표시. 다시 한번 그러면 제가 찍을 테니까 요 정도 나와야 돼. 시험장 가서는. 범위, 목적, 여역지 표시. 요거는 토지의 상하의 범위. 요거는 전세권과 범위. 임차권은 차임과 범위. 저당권은 4개 딱 생각해야 돼. 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 아니라 채권액이야. 건저당은 채권 최고액. 그죠? 자, 그러면 요 32번과 관련돼서 5개 지문. 오늘 가서 절대 이제 책도 보지 말고 요거 지문들을 저희가 한 번만 해석해. 셀프 체크를 해보라는 거야. 나 이 지문이 이해가 안 돼, 이해돼.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면 다 끝난 거야. 등기법은. 자, 그러면 33번을 가보죠. 이해관계는 성락서 줄 찾아봐요. 성락서를 필요한 필요가 없는 경우 찾아라. 이 말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권리적 측면이 아니라 사실적 측면을 찾아라 이 소리야. 사실적 측면.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네. 멸실등기. 멸실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소유권 말소 권리, 판결의한 말소 권리, 일부 말소임의 경정 권리, 저당권 변경.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5번 때문에 나온 거야. 자, 저당권 변경 요거 따져야 돼. 올해 또 출제될 수 있어. 자, 저당권 변경 등기. 일단 변경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저당권 이렇게 하살표를 해놔요. 자, 저당권 위에다 권리라고 써. 그러면 권리 변경 등기라는 거네. 우리 노래를 불러봅시다. 자,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 이해관계는 없으면 부. 자, 성락서를 첨부하면 보기 등기. 성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저등기. 요게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 성락서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각하사유 아닌 게 하나가 있어.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 그래서 요거 올해 또 출제돼. 작년에 2.5점짜리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5번과 관련돼서 이렇게 따지는 연습을 집에 가서 한번 하라고.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된다.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 없으면 부기 등기요. 성락서를 첨부하면 부기 등기요. 첨부하지 않은 주등기. 올해 요 또 2.5점짜리야. 작년에 2.5점짜리가 여기서 또 나오거든. 그러니까 33번과 관련돼서 정답만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요렇게 해서 몇 개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3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34번은 박스 문제로 나올 수 있어. 박스 문제. 그러면 34번은 그러면 그 옆에다 여백이 있으니까 이렇게 봐봐요. 써봐요. 일단 자, 자꾸 뭐예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하는 거, 발생하지 않는 거.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옆에다 이렇게 다시 한번 써봐요. 자, 직권. 자, 소유권 보전 등기라고 써봐요.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누가 하죠? 등기관이 해주는 거잖아. 그러면 등기관이 함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원칙과 뭐가 있다? A가 있어. 원칙과 A정이죠. 원칙은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을 전제로 해서 법원이냐,
그 다음에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냐. 소유권의 처분 제한. 그러면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관에 처분 제한을 걸어준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 A적으로 미등기 부동산 법원 누굴 보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과 관련돼서.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의 임차권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되면 등기관이 이걸 알아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준다는 거야. 누굴 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거죠. 이게 공식이야. 공식. 그러면 이걸 그냥 우리가 그러면 갖다 와서 써붙이는 연습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 단학원 모의고사가 또 이 문제가 또 지문으로 해서 출제가 됐네요. 그러면 봐봐요. 자,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원이어야 되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어야 돼. 그러면 예적으로 미등기 부동산 법원이어야 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요 요건을 갖춰야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해 준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걸 딱 써놓고 갖다 붙이는 연습을 하라고. 자, 체납처분 절차나요. 체납처분은 세무서죠. 탈락. 그럼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나머지는 연습을 하라고. 갱매 개시 결정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 오케이. 가압류 등기는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 오케이. 가처분 등기는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 오케이.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이건 특별히 A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 요걸 해가지고 오늘 가서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연습. 그러면 단학원 모의고사 한번 볼까요? 다음 중 보존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의 체납처분 압류 등기 시에도 소유권 보존 등기가 발생한다. 그때 X죠. 체납처분은 법원이 아니라 세무서거든. 올해 박스로 나올 때가 됐어. 그래서 요거 지문으로도 나올 수 있고 박스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오늘 가서 요걸 자꾸 우리 봐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요 부분을 자꾸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발생하는 사유, 발생하지 아니한 사유를 외우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 사유를 외우지 말고 요걸 외워서 써먹는 연습을 집에 가셔서 연습을 해달라는 겁니다. 해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 지문이 맞나 봐봐요. 자,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 대상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지문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가압류 등기를 미등기 부동산의 직권으로 하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와 관해 가압류 등기를 걸어주거든. 그럼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걸 뭐로서 또 바꿔요? 가등기로 살짝 바꾼다고. 그러면 가등기는 어디로 가요? 자, 등기소로 가요? 법원으로 가요? 등기소로 가죠. 탈락. 그럼 미등기 부동산의 가등기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그건 활용을 해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놓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자꾸 기본서를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강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그러니까 요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요거를 안 가르쳐 주고 자꾸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발생하는 거, 발생하지 않는 거 이걸 자꾸 애우라고 그러거든. 그게 애울 게 아니라 이걸 애워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과연 뚜껑 열어보자고요. 박스 문제로 출제되는지 아니면 지문으로 출제되는지 이 지문에 대해서.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는. 자, 35번 요거 진짜 어려워요. 자, 만약에 35번이 찍었든 어떻든 맞았으면 하산해도 돼요. 하산해도 돼. 자, 그러면 요 2번과 관련된 1번과 관련돼서는 자, 요거는 이미 책에도 설명했어. 암기 코드도 만들어줬어. 근데 요거 시험장 가서 이해하면 무진장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거기는 기자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상속등기 전이냐 후냐를 따져야 돼. 전후를 따져요. 아직 생각해보면 협의 분할이 한 상속등기에서 전이라면 요거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써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요. 후라면 요때는 소유권 경정 등기로 이루어져. 경정 등기. 이때 그러면 등기어지라는 아버지 사망일자가 사망일이 바로 등기 원인일자가 되고 요거는 협의 분할일이야.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요걸 따져라라고 썼으면 요거 뭐예요? 전이. 그래서 암기가 됐어요. 전이, 후경. 그래서 전이, 후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나오면 협의 분할형 상속 등기가 나오면 전이 후경을 따져놓으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1번 지문이 후야 정이야? 후. 그러면 툭 치면 소유권 경정 등기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문이 쉽지 않아요. 우리 상속 등기에서 협의 분할형 상속 이 지문이 제일 어려워. 그래서 전이 후경 따져놔야 돼. 전이라면 무슨 등기? 이전. 후라면 경정 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 2번과 관련돼서 2번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 민법을 하지 이해를 못한 거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2번 앞에다 조그맣게 써봐요. 2번 앞에다가 이렇게 써놔봐요. 조그맣게 써도 돼요. 2번 지문 바로 앞에다가 가벌이라고 써요. 가벌. 몇 사람이? 두 사람. 지분이 얼마예요? 가벌 두 사람이니까 지분이 2분의 1이겠죠. 그런데 갑이 혼자 가서 단독명의로 등기를 해버려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해버려서 이렇게 나요. 그러면 어리라는 사람은 전부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죠. 얼마만큼? 일부를 말소해야 돼. 이게 바로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라는 겁니다. 그럼 어리 전부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 왜? 2분의 1은 가까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2분의 1만큼은 동일성이 유지가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소유권 경정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경정 등기 중에서도 거기 가로 열었어요. 경정 등기라는 거야. 소유권 말소 의미의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야. 여기 번도 만만치 않게 지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5번 가서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자의 등기부상 소유권의 회복. 그게 바로 진정명 회복 등기라는 거야. 진정명 회복 등기. 그러면 진정명 회복 등기 옆에 여백의 점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네 가지가 줄줄이 알사탕으로 나와야 돼. 자, 계약 X라고 써요. 자, 대가성 X라고 써요. 자, 등기 원인 일자 X라고 써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등기 청구권과 관련돼서 이전이 들어가면 다 채청이거든. 그러면 이전이 들어가서 물청이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소유권 이전, 진정명 회복 등기 이전. 이전은 이때는 말소의 의미야. 그러면 이때는 채청이다, 물청이다, 물전. 자,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 잡아야 돼. 그러면 저희가 자, 평상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외웠는데 써먹지를 못해. 자, 봐봐요. 읽어봐요. 계약 X. 계약 X니까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계약 X니까 농지취득자의점은 제송할 필요가 없다.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토지거래과정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등기원일자 X입니다. 채청 물청. 그러니까 특히 자, 그러면 올해 준비해 놓을 거 있어요. 요거 계약 X라는 거 농지취득자의증명으로 연결할 수 있고요. 자, 등기 원인 일자가 기록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고, 특히 1차 볼 사람들은 자, 등기 청구권이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이 들어가서 다 채청인데 딱 하나 물청이 하나 있어. 이게 바로 진정명의회복 등기야. 그러니까 등기관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연습을 자꾸 하라고요. 요 지문 가지고. 자, 그러면 4번에 가봅시다. 자, 채무자 줄 쳐놔봐요. 채무자는 그 옆에다 밑에다 써. 채무자는 사람 X라고 써. 채무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 채무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객체의 변경으로 봐. 그래서 저당권 변경 등기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채무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 만약에 채권자가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자, 주체의 변동이죠. 그러면 채무자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이때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채무자가 변경되면 그때는 주체의 변동으로서 저당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연습을 해줘야 돼요. 자, 전세권 등기에서 전세권자 줄 쳐놔봐요. 전세권자, 그래서 주소 변경 줄 쳐놔봐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거기 밑에다 써. 등기 명인이잖아. 등기 명인 주소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전세권 변경 등기가 아니라 뭘까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야.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요 5개 지문을 가지고 가서 자, 계속 반복을 하라고. 반복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문 여기 안에 모의고사 지문에서 다 출제돼. 활용만 해먹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작년에 뭐예요? 작년에 수강생들이 뭐라 그래요? 자, 동영 모의고사에서 붙은 사람은 다 나왔다. 떨어진 사람은 하나도 안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거야. 활용을 해먹고 있다라는 거야. 활용을 못 해먹는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똑같이 나올 수는 없어. 똑같이. 이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자기가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36번 신탁 등기 행간 편찬하여 별표 5개. 자, 신탁 등기는 작년에 또 출제되고 올해도 역시 출제 예상이 됩니다. 자,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는 봐봐요. 신탁 등기하면 우리 기본서에서 요약집에서 딱 그림을 그려놔야 돼. 자기 머릿속에. 일단은 그러면 자, 시험장 가서는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놔야 돼. A가 B한테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러면 또 화살을 한 방울 더 쏴줘서 그래서 신탁 등기라고 써요. 신탁 등기. 그러면 이 사람은 이탁자가 되고 이 사람은 수탁자가 된다는 거야. 수탁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B한테 화살이 똑같은 방향을 갔으니까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 자, 수탁자가 되는 거야.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자, 그러면 자기가 신탁 등기 그러면 자, 지금은 쓰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그림이 바닥 생각이 나야 돼. 화살이 몇 개? 2개. 동시에 신청이라는 거네. 화살 방향이 같아 달라?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신청서야. 동일한 신청시니까 일괄 신청이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여기 봐봐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여. 그럼 신탁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에서 이제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이제 썼으면 첫 번째 써요. 자, 주된 계약이다. 주된 계약이라고 하면서 써먹지를 못해요. 주된 계약이다. 두 번째, 대가성이 없어. 대가성이 없어. 자, 세 번째, 자, 수인의 신탁 재산이야. 수인의 신탁 재산은 공유야, 합의야? 합의. 작년에 2.5점짜리가 요거 나왔죠.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그러니까 요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활용을 해 먹어. 그러면 단학은 모의고사, 모의고사야. 자, 여기 봐봐. 주 동그라미. 자, 주니까 주등기네. 그러면 신탁 등기는 부기등기가 한다. 어때? X. 무슨 등기? 주등기로 이루어져. 자, 주된 계약이니까 가등기 대상이라는 거고, 계약이니까 금융계약서의 대상이고, 농지취득자격증의 대상이라는 거네.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고로 토지거래과정은 전파할 필요가 없다. 자, 수인의 신탁재산은 공유야, 합의야? 합의요. 그럼 아까의 어떤 전원, 보상, 신. 신탁 등기는 합의죠. 그러니까 신탁 등기는 전원은 되나 자기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 이유는 신탁 등기는 합유 재산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신탁 등기를 문제를 풀 때 생각을 좀 해달라는 거야. 생각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틀린 것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가 바로 5번 지문이야. 5번 지문은 공유야, 합의야? 합의요. 맞는 지문으로 출제됐고요. 4번에 가볼까요?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보전, 설정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 그 다음에 동시 신청, 그러면 동일한 서면 밑에다 일괄 신청이라고 써놓고요. 자, 근데 이제 1번하고 3번이 그렇게 헷갈리는 거야. 작년에도 출제됐고. 그러면 여기, 자, 그러면 거기 밑에다 한번 써봐요. 자, 그럼 6번 밑에다가, 자, 거기 참고 표시를 해가지고 3개를 써봐요. 자, 출발. 자, 신탁 등기는. 자, 그러면 자기가 봐봐요. 이걸 활용을 못 해먹고 있는 거야. 자꾸 보이는 것은 신탁 등기밖에 없다라는 거야. 신탁 등기. 자, 요거 3개를 써놓고 오늘은 완벽하게 오늘 이해해버려. 왜 이해해버려요? 자, 썼어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 들어가죠. 자, 신탁 등기는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써요. 원칙이 공동 신청.
자, 신탁 등기 줄쳐놔봐요. 앞에 뭐예요? 신탁 재산에 속했대요. 속했죠. 그러면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 수탁자. 그러니까 이거는 단독 신청이라는 거네. 단독 신청. 자, 여기는 말소야. 말소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공통 신청이죠. 근데 신탁 등기의 요거 줄쳐놔봐요. 그러면 신탁 등기의. 그러면 신탁 등기는 읽어봐요.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돼? 수탁자. 그래서 이거는 단독 신청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세 개를 요걸 호시탐탐 출제원이 공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1번 가보죠. 1번은 그러면 말소 동그라미. 앞에 뭐가 붙어서? 신탁 등기의. 그러면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수탁자가 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동 신청이 아니라 단독 신청이 되는 거네. 정답은 1번. 이렇게. 자, 2번은 수익자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의 동그라미, 대의 신청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9번. 자, 3번 지문은 신탁 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줄쳐놔봐요. 이미 속했어, 안 속했어? 속했어. 그럼 툭 치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퍼펙트한 문장이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근데 올해 그러면 선생님, 왜 신탁 등기가 별표 5개나 됩니까? 신탁 등기는 올해 뭐예요? 올해 지적하고 등기에 맞물려 있어. 조심해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6번이라고 써놓고 6번이라고 써봐요. 이거는 번호 아까 안 써서요. 자, 동일한 접수번호. 자, 동일한 등기원인. 자, 동일한 접수번호. 자, 동일한 신탁 등기. 자, 공통점은 동일. 그러니까 동일한 등기원인, 동일한 접수번호, 동일한 신탁 등기. A적으로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래서 이게 개정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거 6번이 올해 그래서 어떻게 활용될까? 지적 파트에서 활용될까? 등기법 파트에서 활용될까? 그러니까 이 합병은 지적하고 등기하고 맞물려 있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신탁 등기가 나왔을 때 앞에 동일한 등기원인, 동일이 붙어야 돼. 그러면 이때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래서 이게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야. 그래서 올해 신탁 등기를 그래서 별표 5개를 그대로 유지해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그러면 얘네들 3개를 다시 한번 잡아놓고 그러면 집에 가서 신탁 등기 절대 보지 말고 요거 뭐예요? 6개 지문을 혼자서 해석할 수 있다면 신탁 등기를 완벽하게 끝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두세요. 그러면 36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된다는 거네. 자, 37번 말소 등기 줄쳐놔봐요. 자, 말소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면 권리적 측면이니까 이해관계니 개입될 여지가 있죠. 그러면 거기 틀린 것은 그러면 거기 옆에다가 써봐요. 자, 그러면 거기에다 종류를 한번 써봐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당사자, 신청. 그래서 신청 말소, 관공서, 촉탁 말소, 등기가 직권 말소. 그럼 말소 등기의 종류는 3종류가 있어. 신청, 직권, 촉탁.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직권 말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직권 말소를 따로 별표 3개를 넣고 다시요. 말소 등기의 종류는 몇 종류다? 3종류. 신청, 직권, 촉탁. 그러면 말소 등기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죠. 전부 불일치. 그래서 말소 자체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 거기까지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줘야 돼. 자, 1번 가봅시다. 선순위 소유권을 말소한 경우 잘라봐요. 앞에 소유권 동그라미. 맨 앞에 소유권. 그럼 후순위 소유자에서 뒤에 후순위 소유자, 소유권 동그라미 쳐나와요. 소유권하고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이해관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죽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답은 몇 번? 1번. 자, 이번은 29회 때 2.5점짜리네요. 말소의 대상인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자, 줄쳐놔요.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무슨 등기해야죠? 말소, 회복 등기해야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2개를 하나 더 적어놔요. 이중전세권. 이중전세권 돼, 안 돼? 안 돼. 이중지상권. 안 돼. 나머지는 다 된다고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말소 등기 불가능. 이중전세권 X, 이중지상권 X. 나머지는 다 돼요. 이중가등기. 돼요. 이중저당권. 돼요. 이중지역권. 돼요. 부기등기. 돼요. 가등기상의 가등기. 돼요. 그럼 나머지는 안 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개정법에서 본등기 시 가등기 이상의 권리를 침해 동그라미. 침해하면 무슨 말소죠? 직권 말소야. 원칙상 직권 말소야. 근데 조심할 게 있어. 조심할 게요. 그러면 조심할 게 뭐냐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가등기는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죽여놓고 통지해. 거기에다 고리표를 붙여. 그래서 사전 통지가 아니라 사후 통지야. 나머지는 다 사전 통지인데 가등기는 사후 통지입니다. 자,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 명의인 줄 쳐놔봐요. 가등기 명의. 지가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말소한 경우 그러면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 줄 쳐놔봐요. 이해관계에 나타나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그럼 판결에 의한 등기라도 이해관계의 승낙서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요 5번 지문도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5개 지문을 저희가 자유자재로 구사해 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두셔야 돼. 자, 38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요 5개 지문이 올해 다 출제 예상이 되는 거야. 따져요. 자, 가압류 줄 쳐놔봐요. 자, 자기가 풀어봤으니까 가압류. 공유야 합의야? 합의죠. 그러면 합의 지분에 가압류는 불가능하죠. 왜? 등기가 안 되니까. 자, 그러면 공유 지분은 등기되지 않아도 잘라봐요. 공유 지분은 그 밑에다 임의적 기록상이 쓰나요? 그럼 임의적 기록상은 등기부에 기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동의 지분은 등기되지 않아도 공유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거. 그럼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네. 자, 수탁자가 수인이래. 공유야 합의야? 합의요. 그럼 작년에 2.5점짜리고. 자, 4번은 다시 해석해 봅시다. 임차권 등기 명령 후에요. 그럼 대우는 받아 안 받아? 받아. 그럼 임차권은 소멸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러면 임차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이라는 거야. 자, 5번 지문과 관련돼서 30회 때 2.5점짜리요. 하면서 거기 옆에다 하나 써봐요. 자, 이제 마무리 될 때가 됐어요. 자, 거기 끝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자, 피보증 권리가 무엇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가처분을 가는가, 처분 제한을 가는가. 이게 포인트예요. 자, 5번은 갖고 올고 따지는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야. 자, 피보증 권리가 무엇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처분 제한을 가는가. 이게 포인트야. 그러면 여기에다 예를 하나 써놔봐요. 예. 자, 우리 30회 때 출제된 거. 예. 자, 소유권에 따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얘를 하나 딱 꺼내서 샘플로 하나 잡아서 한 번만 이해해요. 자, 요거 봐봐요. 여기죠. 피보증 권리가 저당권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저당권에 따라서 경매가 들어가려면 저당권에 걸어야 돼? 소유권에다 걸어야 돼? 소유권에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A가 B에게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서 A가 돈을 안 갚아. 그럼 B는 요 A집에다 경매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다 써요. 그러면 소유권 명인한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소유권 명인.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갖고다 얼고다. 갖고 거죠. 갖고. 그러면 또 한 번 더 따져볼까요? 지금 소유권에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걸었죠. 그러면 소유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걸어서 그러면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그래서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걸면 주, 소유권 예의 처분 제한을 걸면 부기등기거든. 이 말은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걸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그래서 여기 30회 때 2.5점에 퍼펙트하게 해석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피보증 권리가 무엇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가처분을 거는가. 이게 포인트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 5번 지문을 가보죠. 피보증 권리가 지상권 동그라미, 지상권 설정 청구권 잘라요. 그러면 지상권 설정 청구권, 그러면 지상권의 문제가 아니라 지상권 설정 청구권에 가처분을 걸려면 어디에다 걸어야 돼?
소유권에다 가처분을 걸어야 될 거 아니야. 갖고야 얼고야. 갖고. 그러면 얼고에 한다.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얼고 따지는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요 5개 지문은 올해 출격 준비를 모조리 갖추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가서 답만 외우지 말고 저처럼 자꾸 해석을 하라고. 한 번만 해석해 놓으면 돼. 2번 다시 해석하지 말고요. 한 번만 해석하면 다 잡을 수 있어. 자, 39번입니다. 자, 직권에 의한 등기, 행간 편찬하에. 자, 직권 등기 제일 중요하죠. 별표 3개짜리네. 자, 가나리반 툭쳐요. 1호 직권 등기죠. 자, 주소 변경에 의하지 않고 등소유권 이전 등기만 줄쳐놔봐요.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줄쳐놔봐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주소 변경이 명백히 입증될 때 등기관이 알아서 등기해줘요. 그래서 근데 단 무슨 등기관에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아니야. 자, 그거에 또 법무사에서도 자주 출제될 거. 자, 성역지는 신청이에요. 성역지는 신청이에요. 직권이에요. 신청. 여역지는 직권. 그래서 여역지, 요직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4번하고 5번은 묶어요. 자, 4번과 관련돼서 가처분 등기와 관련돼서 이제 따로 설명하지 않아요. 당해 가처분에서 당해 가처분 줄잖아요. 당, 직. 나머지는 단독 신청이죠. 그러면 가처분 채권자가 판결에 의한 소유권 말소 등기를 신청한 경우 가처분 이주에 갱료된 등기로서 당해 가처분의 저촉 행간 편찬하여 저촉된 등기의 말소는 단독 신청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해 가처분만 직권 말소고 나머지는 단독 신청이라는 거. 정답은 몇 번? 5번. 그러니까 요 5개 지문도 모조리 올해 출격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쉽지 않아요. 자, 담보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제 따져요. 자, 저당권 줄쳐놔봐요. 저당권. 앞에 뭐가 붙었어? 부동산 일부. 그러면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 오케이. 자, 이번에 거기 5개 동그라미. 그러면 공동담보 목록을 첨부해 주죠. 누가 등기관이. 퍼펙트하네. 등기관을 등기 신청인으로 건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돼. 자, 5번 지문은 민법에서도 중요하고 등기법에서도 아주 중요해. 자, 정축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정축 밑에다가 종물이라고 써요. 종물. 자, 정축 찾았어요? 네, 3번 지문에서 정축한 견물. 자, 종물. 그러면 보안물 종물은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미친다고 그래서 그러면 A가 B한테 1억의 저당권을 설정해서 정축을 해서 미쳐 안 미쳐? 미쳐. 그럼 정축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저당권 변경 등기는 불필요하다라는 거야. 조심해야 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은 생겨서 그러면 저당권 변경 등기는 불필요하지만은 가로 읽었어요. 겉에다 부동산 변경 등기는 요한다. 부동산 변경 등기는 요해. 왜냐하면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가져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15일 때 2.5점짜리 지문이에요. 15일 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3번 지문 앞에다가 써요. 자, 종물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야. 특히 저당권에서 임의 규정이 하나가 있어. 종물에 대한 것은 임의 규정이야. 그래서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 그러면 정답은 나왔고요. 자, 저당권 이전 등기 줄쳐놔봐요. 4번. 문제 풀었으니까 저당권 이전. 자, 이전 동그라미.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 저당권. 그럼 위에다가는 부기등기라고 써요. 자, 저당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야. 밑에다는 수반성이라고 써요.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서 승낙서 첨부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 시 채권 양도 등기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요. 이거는 민법에서도 자주 출제돼. 자, 그러면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저당의 경우 채권자, 채무자의 채권 최고액 줄쳐놔봐요. 그럼 채권 최고액은 채권자별로, 채무자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구분 기록이 아니라 항상 단일 기록이야. 합쳐서. 근데 올해 1차 볼 사람들 하나 써놔요. 그 밑에다가 자, 요렇게 한번 적어봐요. 자, 채무자라고 쓰고요. 자, 물상보증인이라고 써요. 물상보증인.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자, 채무자는 채권 채격을 초과했어. 초과했으면 채권 채격을 초과했어요. 그럼 초과하면 뭐예요? 전부를 변제하고 말소할 수 있어. 근데 채권 채격을 물상 보증인은 채권 채격을 초과하더라도 요 한도에서만 변제하고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어. 올해 요 부분이 민법 건자당에서 출제사항이 됩니다. 조심해서 달아나요. 그러니까 채무자. 근데 요거는 이해하면 돼. 채무자는 나쁜 놈, 좋은 놈. 나쁜 놈, 그렇죠. 다 갚아야 돼. 채권 채권은 책임은 있으면 채무는 없거든. 그러니까 채권 채권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조심해요. 2차 시험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그러니까 요 5개 지문이 올해 모조리 출제될 수 있는 지문이야. 그러니까 봐봐요. 이제 1회가 끝났어. 이제 2회는 금방 끝나. 왜냐하면 그 문제가 그 문제고 그 문제가 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 들어가자고요. 오늘은 저한테 화려한 시간이에요. 저한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갈 생각하지 말고 일찍 가면 총살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어제 저는 잠을 못 잤어. 왜 잠을 못 잤을까요? 오늘 여기 온다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누가 와 앉아 계실까 해서 어제 꼬박 밤새고 왔어요. 그냥 꼬박 밤새고 왔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 쉬었다 하죠.